양배추 다 꽂나? 여름이 왔어? 여름이 이리 와. 이리 와봐. 저는 신안군 지도의 태천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농사만 짓고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농사만 짓고 있는 주인호입니다. 저는 양배추 한 올해 7,000평, 8,000평, 8,000평 정도 됩니다. 수확은 심기는 언제부터 심으셨어요? 심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중생종 동돌이라는 품종인데 저는 9월 24일 날 그 기점으로 올해 좀 약간 늦었습니다만은 비가 많이 와서 늦었습니다만은 보통 동돌이 그 품종이면은 9월 1일부터 8월 25일에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일찍 심으면 저는 좋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9월 10일 이쪽 저쪽이 동돌이의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우리 지역의 날씨로 봐서. 근데 저 윗지방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심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남부지방은 11월 말까지 거의 그 생장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나중에 판매 시기를 약간 늦추고 여유 있게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빨리 심는 편이 아니고 동돌이를 약간 늦게 심는 편에 속합니다. 예. 수확은 언제쯤 하신가요? 수확은 이 동돌이 품종이 11월 넘어서 12월부터 1월, 보통 11월 달부터 1월까지 수확이 가능한 물건인데 저는 12월을 포커스로 마치고 이걸 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수확이 저는 적정 수확이고, 근데 품종 그거는 언제 수확한다기보다도 그 품종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동돌이는 다 키워놓고도 수확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1월도 12월 달에 수확도 가능하고 1월까지도 수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심습니다. 근데 다른 품종들은 그 수확 시기를 오래 많이 주지를 않아요. 수확 시기를 놓치면은 통이 터진다든가 밑굽 썩은병이 온다든가 냉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품종을 선택해서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그 농업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 농작물을 이제 여러 농작물을 이제 봐왔겠지만 양배추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양배추는 가장 자신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했고 여러 해 동안 농사를 한 20년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농사를 꾸준하게 조금씩 해오다 보니까 어떤 이 작목 저 작목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안정된 농산물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양파를 그냥 간행적으로 우리 지역에 양파도 많이 하고 마늘도 하고 겨울 작목을 동계 작물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고정된 수익이 안 되고 농업이란 품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얻어낸 게 내가 가장 잘하는 작목을 선택해야 되겠다. 선택하는 게 내가 이제 남들한테 또 그렇게도 권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내가 자신 있는 품종, 자신 있는 작목 하면 양배추를 저는 개인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배추가 조금 키우기는 쉬운 편인가요? 다른 작물에 비해? 쉽다, 어렵다라는 것은 정의는 못 내리는데 모든 작물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외부의 그 날씨라든가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양배추를 권한다는데 물론 땅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대량 확보가 좀 가능해야 돼. 최소한 그래도 한 3,000평 이상은 농사 지어야 어떤 수익을 자기 일정한 수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농사 하신 분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이 한다, 늘려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리고 자신감이 붙었을 때 양을 늘려가야지 양을 너무 적게 했을 때는 큰 수익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농업 말고도 또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저한테는 잘 할 수 있고, 제가 또 내 농업 환경이 뭐 기계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양배추에 최적화를 시켜놨다. 이렇게 생각, 다음 장목까지도 다 계산해 놓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네. 적당하다 말씀이시죠.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이게 그 가격, 아까 금액적인 부분을 약간 대략 얘기는 했는데, 이게 3,000평을 키우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1,000평당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나요? 이것저것 다 떼고 이제 순수익이 대략적으로. 그것도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네, 대략적으로.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해왔던 그 저하고 거래하신 분들의 이제 노하우죠. 그래서 처음 아까 질문하는 처음 하신 분들한테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어쩌면은 노타를 칠 수도 있다. 한 푼의 생산물을 건지지도 못하고 노타를 쳐야 되는 작물이다. 갈아엎을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원예 작물 지금 농업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이것은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는 품목이다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못 드려요. 저도 이거 어떤 사람은 계약 재배를 하고 지금까지 시골에서 계약 재배라는 조건이 안정된 농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 재배를 하는데 수없이 농민들이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갑이 아니고 을이 되더라. 그러면서 그 계약 조건들이 너무 농산물 값이 폭락하면 계약 가격을 주고 간 상인들 아직 한 명도 못 봤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계약 재배는 하지 않습니다. 계약 재배는 하지 않고 과거에 해왔던 오랜 그 사장들과 그 시세에 맞춰서 판매를 하고, 때로는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작업을 해서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직접 출하를 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상인들이 제 밭을 보고 갔는데 얼마가량의 가격을 제시했는데 일단은 안 팔았다. 그리고 올해는 시세가 전체적으로 없다. 제가 생산하고 조금 뭐 저는 기계 갖고 있고 제 노동력 정도는 수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그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제 농민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네. 혼자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다 어떻게 작업을 하시겠어요? 뭐 기계도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계약 갓대기로 네. 파는데 솔직히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사실 농사 안 지는 게 낫지만 네. 그 밭을 널리고 싫으니까 일을 하시는 거고, 앞으로 이 농업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농민들이 조금만 더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얘기 좀 그런데 해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시골에 이렇게 보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자 한 것도 이거 정부 정책이 좀 많이 아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좀 크게 자기 자신을 내가 취미 농업을 할 것인가, 전문 농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틈새 시장으로 틈새로 제가 뭐 기농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할 것인가, 부업 농업으로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 농업으로 하실 분들은 이미 토지도 확보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기농을 하신 분들한테 꼭 굳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둘 중에 정의를 해야 된다. 전문 농업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힘이 든다. 너무 경제적인 상황이. 그리고 취미 농업을 하는 것은 그건 취미니까 어느 내 돈이 마이너스가 나든 뭐가 나든 그건 말 그대로 취미다. 내가 어떤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부업농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다른 일을 하면서 일정 부분에 많은 토지보다도 일정 부분에 그러면서 기술력이 확보되고 농업에 자신이 있었을 때
예, 그쵸? 내가 전문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조건부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온라인 판매는 어때요? 온라인 저는 온라인 판매는 딱히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판매를 도전해봐도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최적화되게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그건 좀 무리 같더라. 좀 왜냐면 인력도 농민은 생산하는 말 그대로 농업인이지 판매 유통을 하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판매 유통을 하려면은 저도 이렇게 중간에 가공 조금 해서 양파즙이라도 이렇게 판매를 해봤는데 수익은 괜찮하더라. 단 전문 유통업 판매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100개 팔아서 한두 집 돈 못 받아버리고 이래버리면 너무 실망을 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판매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은 내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건 아니다. 뭐 집 자는데 너무 돈 다 줘버리고 생산물하고 맞춰보니까 이건 한 박스 팔아서 돈 만 원 먹긴데 돈 만 원 내가 따먹게 해서 100만 원 100박스를 팔아서 100만 원을 벌면 참 좋은데 그 고생하고 100만 원을 벌고 또 거기에서 몇 집 돈을 못 받고 그러면은 이게 참 알겠습니다. 그렇더라. 네. 그래서 그런 업체하고 맡아서 내가 계약을 해주면 인터넷 판매업자가 저한테 차라리 얼마 만에 수량을 저한테 1년에 제공해줄 계약을 이게 계약인데 항상 그 상인들이 가격이 싸다고 뭐 100만 원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락해서 50만 원짜리로 가버렸을 때 계약은 아무 무용지물이 되더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수확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 판매를 하면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나 나가는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 가락시장에 판매하든지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 자체를 처음부터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농민들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업체에서 온라인 판매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해준다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그건 교과서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유통업체들 내가 말하는 그 사람들을 저는 유통업체들이라고 하는데 유통업체들이 분명히 약속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 정해진 생산물이 아니고 가격이 정해진 생산물이 아니다 보니까 싼 것이 자꾸 가격이 생산물이 많아졌을 때는 가격을 폭락되면은 그쪽으로 유혹을 한다면 올해도 양배추 120만 원의 계약 농가들이 지금 조색 양배추가 지금 50만 원, 6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예, 계약 120만 원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50만 원만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가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배추를 하시니까 물어보는데 양배추가 이제 수확하기 전에 며칠 전에 그게 공개가 되나요? 가격 공개가? 아니면 미리 아니죠. 조금 할 수가 있나요? 생물은 농업 생산물은 그때 가야 합니다. 수확할 당일날 하시는 저도 그 가락동 시장으로 농산물을 내도 어떤 날은 10kg 한 망에 10,000원의 경락가를 받을 때도 있고 6,000원 경락가를 받을 때 있습니다. 하루 저녁 사이에 똑같은 공판장에서도 다 틀려요. 공산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때 물건 시세와 그리고 그 경매사들의 눈에 의해서 가격들이 너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왜 그러냐면 가락동도 있고 강서도 있고 그 서울 가락동 시장에 가면은 뭐 농협 공판장이 있고 뭐 대하청가 있고 이게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똑같이 차를 넣어도 틀리게 나옵니다. 똑같은 한밭에서 똑같은 양을 싣고 똑같이 들어갔는데 하루 저녁에 2,000원, 3,000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한 망당 2,000원, 3,000원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저희들이 한 차를 여기서 보내면은 한 마직 200평당 한 차를 보는데 한 차라면 몇 톤을 얘기하시나요? 보통 1,000개를 싣고 간다. 그래 이제 가는 지금 다시 이 머릿속에 갑자기 인터뷰를 하니까 잊어먹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대하청가에 이렇게 계약돼 가지고 이렇게 내는데도 이제 경매사가들이 해줄 수 있는 전화는 하루 전에 전화를 미리서 자기들이 얼마나 차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기 위해서 전화는 와요. 뭐 오늘 작업이 됩니까? 오늘 저녁에 올라옵니까? 몇 차 올라옵니까? 이런 정도로 전화를 하지.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오늘 좀 양이 많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 내일로 해서 내일 올리시죠. 약간의 그 유통량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분들의 우리도 그 시장의 하나의 그 농민이어도 등록돼 놓고 농민이어도 그 시장 조절을 하기 위해서 폭락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더라고. 그러면 이제 다시 화제로 돌려서 응? 화제로 돌려서 응. 이제 양배추를 이제 그런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 뭐 농약값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게 뭐 어떤 분 수확할 때는 이게 박스에 담든지 뭔가 포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비용까지 다 했을 때 양배추는 두 가지 판매가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하는 제가 공판장에 낼 때는 우리가 수확하는 수확팀들이 있어요. 말하면 인력 사무실이죠. 인력소죠. 인력소에 전문적으로 양배추를 자 오늘 한 차 10톤차 한 차 작업해서 실어서 서울 떨치는데 얼마? 그러면 저희들이 한 110만 원 정도 듭니다. 지금 한 12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500개 정도 했을 때 1000개 정도 1000개 작업했을 했을 때 500만 원. 예. 아니 저 110만 원. 110만 원. 물류비 서울 차비가 한 5, 60만 원. 지금 60만 원. 그걸 한 망당 해주는데 올리는데 1,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망당 1,000원씩 계산을 했을 때 자기들이 잘라서 다듬어서 한 망을 작업하는데 1,000원이 인건비가 든다. 또 이걸 빼야 되지 않습니까? 밭에서 차로 옮기고 또 서울 가락동 시장은 팔레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시 팔레트에 올려서 네모나게 랩핑 작업을 합니다. 지게차를 풀 수 있게끔. 다시 또 지게차를 우리가 10만원 대여비를 들여서 한 차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120만원, 지금 올해는 한 30만원까지 보고 있어요. 한 차에? 예. 그러면 그 서울 도착비가 130만원이다. 그러면 다시 거기서 경매가 떨어지면 경매 낙가의 0.2%인가? 3%인가? 경매 수수료를 또 저희들이 내고 그 돈이 한입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수확할 때 그 유통의 이야기고 이제 그 재배하는 기간 동안에 뭐 농약이라든지 농약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우리가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전 농약이 보통 우리 양배추 농약 3번 하는데 올해는 5번을 했어요. 초창기 그 정도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했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5번 했는데 보통 3번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노타리 비용이라든가 또 제초 비용 안에 이제 중간에 풀이 났고 그리고 심는 비용 이런 것들 그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제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 적어놓은 걸 보고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대략 한 마지기에 얼마 정도? 한 마지기에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잡습니다.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60만 원이 넘죠. 한 마지기 200평당 한 마지기 우리는 한 마지기라는데 200평당 투자 비용이 한 60만 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밑거름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고 다시 위에 거름 할 때 하고 제 노동력은 뺀 거고 제가 뭐 위에 비료를 웃거름 한다든가 이건 다 제가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트랙터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하는 편이라 되도록이면 하는 편이라 뭐 저는 60만 원까지는 안 들고 한 45만 원, 40만 원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생산 원가를 그렇게 줄여놨죠.